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연입니다. 이 스피커를 언제 촬영하나 참 좀 많이 기다렸어요. 다른 제품 촬영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옆에 서 있어가지고 또 얘한테 자꾸 시선이 가가지고 궁금했거든요. 딱 봐도 포칼이긴 한데 이게 무엇이 포칼에 전에 없던 스피커 혹은 누가 이렇게 커스텀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새로 출시되는 완제품이고요. 포칼에 이전에 없었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품고 있어요. 제품명이 디바 유토피아. 이 스피커가 포칼의 이전 스피커하고 어떤 것들이 변화를 했는지, 어떤 새로운 거를 담았는지 그거부터 알려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첫째는 포칼 최초의 액티브 스피커예요. 앰프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선으로 음악 재생하는 모든 시스템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액티브는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액티브를 넣다 보면 DAC가 들어가고 스트리밍을 자체 할 수 있는 모듈까지 같이 탑재한, 그리고 두 스피커도 무선으로 교신을 해요. 좌우 스피커 연결하는 케이블이 필요 없는 완벽한 액티브 와이어리스 스피커. 두 번째는 이 스피커는 나무로 프레임을 만드는 고전적인 방식. 바깥쪽이 뭐든 안쪽에는 항상 나무 MDF가 들어가잖아요. 그걸 완전히 벗어났어요. 재질 자체는 고분자 합성물이 흔히 말하는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이제 플라스틱 중에서도 음악을 들려야 되는 공명하고 관련된 그런 통을 가진 악기 같은 제품이라서 그 등급에 맞는 품질의 그런 플라스틱을 씁니다. 그래서 포칼에 나무가 아닌 플라스틱으로 성형한 그런 또 최초의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구조와 방식의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가 가능해졌어요. 특히 플라스틱 사출을 한 바디로 디자인을 마음대로 만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생각이 그 다음까지 진보된 거죠. 연 직원이 1000명에 달하는 포칼에서 이걸 얼마 동안 개발했는지 아직 정확한 정보는 없는데 꽤 많은 시간이 투입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이 선명한 외곽선을 갖는 이전의 제품하고 다른, 굳이 포칼뿐만이 아니라 역대 모든 스피커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만든 디자인은 없었어요. 바깥쪽에 이렇게 여러 겹으로 붙인 그런 펠트, 굉장히 단단한, 하지만 아주 신축성 있고 흡음을 하는, 안에 들어간 그런 변화는 일단 눈에 안 보이잖아요. 바깥쪽에서 먼저 이 디바 유토피아에서 보이는 부분은 이전에 없었던 그렇게 펠트로 이렇게 둘러싼 이 독특한 디자인. 이렇게 딱 봐도 저건 뭔가 약간 로봇 같기도 하고 저게 분리가 되겠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쪽은 바깥쪽 이 갑옷 같은 거는 이렇게 플라스틱이 아니고 얘는 펠트 소재로 좀 신축성 있는, 하지만 여러 겹을 붙여서 단단하게 만든, 다시 얘기지만 그런 걸로 붙어 있어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래쪽 좌우, 위 좌우 총 4조각으로 떨어지고, 미리 알려드리자면 당연하게도 이렇게 만든 이유는 각자의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서 교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기획이 되어 있는 디자인입니다. 자, 그럼 디바 유토피아는 어떻게 기획이 되고 제작된 제품인지 이제 안을 들여다볼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무선 액티브 스피커예요. 그래서 내부에 일단 앰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DAC, 스트리머 모두 탑재되어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앰프가 어느 회사 거겠어요? 당연히 네임 제품이 들어가죠. 근데 처음에 저는 액티브가 나왔다고 해서 이 제품을 보면서 바로 전에 만든 그런 D클래스 증폭단이겠구나. 네임이 얼마 전에 시도했던. 아니에요. 네임 고유의 AB 클래스.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잠깐 참조해보면 네임의 뉴 클래식 200, 300 시리즈 있죠. 그 제품에 증폭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액티브인데 네임의 고전 방식의 AB 클래스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3웨이예요. 트위터, 미드레인지, 그 다음에 좌우가 우퍼가 2개씩 있는 두 쌍의 우퍼를 가진 이렇게 3웨이 구성인데, 앰프가 트위터와 미드레인지는 75W, 그 다음에 투윈 우퍼, 두 쌍의 우퍼는 250W. 그래서 한쪽에 총 400W 출력의 앰프가 그렇게 세 라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리밍을 요맘때 만든 액티브 스피커 방식에 맞게 한 등급 상위 등급의 스트리밍을 도입했어요. 소위 UWB, 울트라 와이드 밴드 방식이라고 해서 초광대역 무선 전송을 하는 그런 스트리머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선으로 재생을 할 때도, 두 스피커 간의 교신을 할 때도 전부 이런 UWB 방식으로 전송을 하는데, 이 방식의 장점이 손실이 없어요. 무손실이고, 그 다음에 압축을 하지 않고 레이턴시가 없고, 이런 세 가지 점에서 이전의 무선 전송 방식에서 한 단계로 올린 그런 뛰어난 스트리밍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외관과 이 인터페이스를 보면 새로운 유토피아인 거죠.
트위터가 1.1인치 역돔형 베릴륨 트위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와 베이스는 전부 포컬의 주력 규격인 6.5인치 유닛을 탑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 미드레인지 하나, 좌우 양쪽에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두 쌍의 똑같은 6.5인치 4개가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포트는 당연히 포컬의 유토피아 방식하고 똑같이 아래쪽으로 대형 포트로 리플렉싱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무선 전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지만 아래쪽에 유선으로 다른 기기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 당연히 갖추고 있죠. 일단 RCA 입력, 일반 아날로그 2채널 출력을 하는 모든 기기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뭐 CDP든 웨이브 스트리머든, 그 다음에 HDMI EARC 출력을 했다가 오토 리턴하는, 그래서 TV랑 연결해서 이 제품의 어떤 컨셉상 TV하고 연결하기가 쉽게 HDMI의 제일 업데이트 버전인 EARC 단자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외부 디지털 기기에서 입력을 받을 수 있어서 토스링크가 하나 있죠. 광입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USB-A, 일반 메모리 스틱을 꽂을 수 있는 USB-A 입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이 되면 스트리밍이든 파일이든 디지털 입력이 들어오면 이 내부 DAC가 이게 또 꽤 좋은 게 들어있죠. 일단 디지털 입력은 24비트 384kHz까지 PCM 방식으로, 그 다음에 DSD도 128까지 입력을 받고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그런 DAC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트리밍 인터페이스도 뭐 다 갖추고 있어요. 일단 블루투스 되죠. 그 다음에 애플 에어플레이나 구글 크롬캐스트 지원하고요. 그리고 인앱들, 타이달 커넥트나 스포티파이 같은 이런 제일 대표적인 인앱, 네임 앱으로 모두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 최상위 버전이에요. aptX 기반 플랫폼인데 24비트 96kHz까지, 보통 이제 저희가 블루투스 HD라고 부르죠. 최고 해상도의 블루투스도 지원하고 있고요. 좌우 스피커를 무선으로 교신하고 있다고 했는데 무선으로 할 때는 24비트 96kHz까지. 근데 내가 이거를 유선으로 연결해서 좀 더 해상도 높이고 싶다 그러면 유선으로 연결할 수도 있어요. 둘을 유선으로 연결하면 해상도가 좀 올라갑니다. 24비트에 192kHz까지. 이거는 이제 뭐 사용자 취향에 따라서 혹은 시청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유선으로 연결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포컬 최초의 와이어리스 스피커답게 기본적으로 이 세팅할 수 있는 앱도 조금 더 심화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배치나 이런 걸 세팅할 수 있게 그렇게 네임 앱에 설정이 돼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캘리브레이션을 딱 누르면, 여기 10분 걸린다고 했는데 스스로 시청 공간, 이 자기가 놓여진 공간의 레조넌스나 잔향을 측정해서 최적의 상태로 캘리브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그렇게 해놓고 들어도 되고, 본인이 커스텀해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하려면 스피커와 거리를 내가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입력을 하면 거기에 맞게 소리가 새로 설정이 됩니다. 근데 이두저도 그냥 나는 내 귀가 제일 정확해 하면은 앉은 자리에서 그냥 귀로 맞추시고 들으시면 돼요. 여하튼 그런 여러 단계와 뎁스에 따라서 이 스피커를 설정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거, 자동으로도 수동으로도 설정할 수 있는 여러 단계들이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아주 편리한, 어느 사용자가 됐든 세팅에 무리가 없게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게 새 리모컨인데 리모컨으로 뭐 당연히 볼륨 조절도 할 수 있지만 새로운 라인업, 게다가 이제 최초의 와이어리스 제품답게 앞쪽에 포컬 로고에도 이 램프가 들어와요. 그래서 3단계로 이렇게 디밍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참 재밌게 이제 위트 있게 만든, 또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재밌게 사용할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일 궁금한 건 이제 음악을 들어봐야죠. 포컬 최초의 액티브 와이어리스 스피커인 디바 유토피아는 어떤 소리를 낼지 한번 음악 들어보시죠.
hearts shouldn't need traveling shoes. Drive your problems from here. All good people read good books. Now your conscience is clear. I hear you talk, girl. Now your conscience is clear. In the morning when I wipe my brow, wipe the miles away. I like to think I can be so willed and never do what you say. I'll never hear you and never do what you say. Look, my eyes are just holograms. Look, your love has drawn red from my hands. From my hands, you know you'll never be more than twisting my sobriety. More than twisting my sobriety. More than twisting my sobriety. 이 스피커로 꽤 여러 곡을 들어봤는데 여러 가지 바뀐 것들이 많으니까 포컬의 유닛을 달고 있지만 이전의 포컬 소리하고는 달라진 부분이 꽤 있어요. 일단 통이 다르고 통 바깥의 대부분의 표면을 패브릭 소재로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무로 만든 스피커들이 늘 추구했던 거, 그래서 나무 외에 다른 소재를 시도해봤던 거, seamless라고 저희 종종 얘기하죠. 틈이 없다는 거, 이게 전체 사운드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기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이 제품의 캐비넷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냥 제가 보이는 대로 짐작을 해보면 스피커 사이즈보다 훨씬 크고 두꺼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래요. 그런 금형 틀을 만들어서 그 구멍에 있는 노즐로 액체로 녹인 그 플라스틱을 쫙 쏩니다. 이 균일하게 쫙 퍼지게, 뭐 그게 기술인데, 그렇게 해서 하나의 프레임으로 틀을 만들어서 서로 이어붙이고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프레임을 만든 그런 스피커입니다. 거기다 조금 더 보태면 이 제품은 이 사출 기법상 이중 사출이라고 그래서 이게 좀 고급 기술인데, 서로 패턴이나 성분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그런 재질로 섞을 때 쓰는 그런 방식이 이중 사출인데, 이 제품도 그래요. 보면 가운데 패턴이 다르게 들어간 부분이 있고 구석구석 조금씩 다른 재질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금형이 2개 이상입니다. 여하튼 본인들이 추구했던 그런 물성과 디자인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그 과정이 어려웠지, 그 틀이 완성이 되고 그 성분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쏴주기만 하면 되니까 제작 효율은 훨씬 높을 거란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 모양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서, 그래서 나무에서는 사실 시도하기 어려운,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측면 모양을 만들어내서 거기에 이런 패브릭 소재로 된 펠트를 이렇게 붙일 수 있게, 이게 디바 유토피아의 디자인적인 측면에서의 아주 신의 한 수 같은 부분이죠. 그래서 사운드 자체가 첫째는 틈이 없는 이런 하나의 프레임에서 나는 소리, 빈틈 때문에 생기는 그런 울림이 일단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옆에 이 패브릭 재질을 썼기 때문에 일반 매끈한 표면으로 된 스피커에 비해서 음의 회절이나 정제파 같은 왜곡 현상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음색이 정확하게 느끼는 게 하나, 그 다음에 스테이징이 대단히 사실적으로 뜬다는 거. 특히 좌우 방향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스테이징은
이보다 상위 유토피아보다도 좀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좀 놀랍습니다. 다만 이제 옆에 우퍼를 그 6.5인치 우퍼를 총 4개를 써서 두 쌍이 서로 마주보게 동작을 하다 보니까 이 스피커도 이런 구조로 생긴 스피커들이 그렇듯이 좌우 측면에 베이스 음파를 막는 그런 것들이 없을수록 좋습니다. 그 스피커의 배치나 각도 조절하는 거, 그래서 이제 자동 캘리브레이션 그런 기능도 있는 건데 사용자가 본인이 잘 아는 곡으로 맞춰가면서 각을 조절하는 방식 정도로도 충분히 맞출 수 있고, 기본적으로 앰프와 스트리머, DAC가 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스피커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이렇게 배치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최고죠. 가운데 뭐 음향판을 둬도 되고 본인들이 원하는 다른 인테리어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무선 액티브 스피커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배치가 되겠습니다. 스피커 크기는 스칼라 유토피아를 살짝 폭을 줄인 정도? 그 정도 사이즈로 보이는데 이 400W 출력으로 드라이브하는 이 스케일이 꽤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오디오 갤러리 3층에 배치된 디바 유토피아는 좌우 방향으로 입체적으로 펼쳐지는 느낌? 이게 또 대단합니다. 유토피아의 다른 스피커들하고 이 스타일이 다른 부분이에요. 그것 좀 바꿨다고 그렇게 달라지나 그럴 텐데 느낌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에서 녹음으로는 잘 하지 않는 곡인데 바그너의 타노이저 서곡을 한번 들어봤어요. 이 타노이저 서곡은 아주 작은 합주로 시작해서 점점 크레센도로 음의 크기도 올라가지만 악기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다이나믹스가 증가하죠. 점증하는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 스테이징도 동시에 점점 늘어납니다. 그 흠을 깨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몰입감을 흐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찾을 수가 없었는데 점점 커지면서 빰빰 하고 빵 자결할 때 이런 장면을 이 사이즈 스피커에서 저희가 크게 기대하지 못하는 놀라운 스케일과 다이나미즘이 쏟아집니다. 근데 음이 거칠어지진 않아요. 이 곡을 들을 때 뭔가 이렇게 관악기가 특히 쏟아져 나올 때 강하거나 녹음 자체가 그럴 수도 있고, 재생을 어떻게 해도 이 곡의 스케일을 들으려고 특히 혼 스피커나 이런 거로 듣는 그런 경우에 좀 음을 거칠게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디바 유토피아로 이 곡을 들어보면 작은 스케일에 그냥 실제 현장에서 듣는 음악, 이런 느낌을 줘서 그래서 제가 이 곡을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곡들을 일단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디바 유토피아의 성능 그리고 스타일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좌우 4개 우퍼를 어떻게 다루는지 이런 걸 조금 더 유심히 보려고 타니타 티카람의 트위스트 인 마이 소브라이어티 같은 곡을 들어보면 펀치감과 양감이 동시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 파워 핸들링으로 진폭을 만들어내는 그런 에너지, 이런 것도 들리지만 더 큰 걸 하나를 쓰지 않고 그 6.5인치를 2개 한쪽 편에 그렇게 쓴 이유가 좀 짐작이 돼요. 아주 정확하고 짧게 움직이면서도 양감을 많이 주려고 그렇게 양쪽에 총 4개를 배열한 6.5인치 그 베이스 소리가 대단히 호쾌하고 이 방을 가득 채워줄, 이 공간보다 훨씬 큰 공간에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스피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작은 공간에서는 배치와 각도, 다시 얘기지만 그 다음에 큰 공간에서는 그냥 툭 던져놔도 앞에서의 소리는 또렷하게 음상과 이미징이 맺히고 베이스는 넉넉하게 울려줄 수 있는 그 정도의 헤드룸을 갖고 있는 그런 설계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타니타 티카람의 이 곡은 일단 펀치감을 들으려고 들어본 곡이지만 그런 펀치감을 배경으로 앞쪽에 선명하고 정확한 음색, 그리고 타이밍이 전 대역이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주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 앰프, 이 액티브 안에 내장된 네임의 AB 클래스 앰프는 노이즈 레벨이 어떻게 나타날까 이런 게 궁금해서 척 맨존의 기비 올류갓 바슬로울리, 아주 작은 뉘앙스 이런 거를 살려주는데 드라마틱한 작용을 합니다. 특히 이 곡에서도 그래요. 베이스가 이렇게 쿵쿵거리고 아주 작은 음량으로 낮게 깔리는 그런 베이스의 순간들 있잖아요. 그런 걸 아주 멋지게 연출해 준 거예요. 고르게 어떤 특성을, 어느 음악을 잘하고 어느 음악을 좀 안 맞다 이런 게 없이 아주 고른 특성을 보이는, 그리고 다시 얘기지만 이 드라마틱하고 전체 무대가 크게 그려지는 그런 푸짐한 곡들 있잖아요. 아낌없이 쏟아냅니다. 근데 한순간도 이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원바디를 뽑아낸 사출의 장점, 그 다음에 내장된 앰프의 장점, 그 다음에 바깥쪽을 펠트로 붙여서 음향적으로도 효과를 양쪽을 다 잡아낸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스마트한 기획이라고 생각이 돼요. 박수 쳐주고 싶었어요. 무엇보다도 이 제품 영국 가격을 보니까 약 4천만 원대 이 정도로 돼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국내 가격은 또 그보다 훨씬 낮게 책정이 될 거라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앰프가 내장이 돼 있는, 그리고 무선 스트리밍을 하는 최초의 유토피아를
소프라 정도의 가격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 자잘한 것까지 알려드리면 이 스피커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방식과 기법으로 제작이 되는 바람에 바깥쪽의 디자인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 붙어있는 이 회색빛 펠트는 약간 코트 느낌이 나게 그런 디자인을 입혔다고 하는데 여기에 색깔이 여러 가지를 마음대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가을이 왔으니까 이제 빨간색, 파란색 전체 한 90%를 덮고 있는 이 바깥쪽 펠트를 바꾸면 스피커가 완전히 새 것처럼 완전히 다른 스피커로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런 연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아마 판매점에 조만간 특히 저 청담에 있는 플래그샵 같은 데 전시를 할 때는 도대체 몇 가지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걸 쭉 벽에 붙여놓고 그렇게 전시를 할 거란 얘기도 들었습니다. 꼭 가서 한번 구경해 보시고요. 포컬 최초의 와이어리스 스피커, 액티브 스피커 디바 유토피아를 굉장히 궁금한 가운데 하나씩 다 살펴봤습니다. 저는 충분히 들어봤고요. 이 제품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포컬의 역대 제품 중에 가장 큰 히트를 할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많은 조건을 갖췄어요. 앰프가 다 들어있고 편리하고 무선으로 모든 걸 다 작동시킬 수 있고 그리고 디자인이 대단히 매력적이라는 거. 이 디자인은 호불호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환호를 할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용이 편리하고 뒤에 이렇게 케이블들 어지럽히거나 스피커 사이에 막 앰프들 이렇게 늘어놓는 이런 게 하나도 필요 없는 아주 인테리어적으로 깔끔하게 연출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그럴 스피커가 나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디바 유토피아 어디서 보시면 꼭 눈여겨서 시청해 보시고 만져보시고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바 유토피아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